네, 반갑습니다. 4월 25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지지선도 못 지키고 결국에는 네,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 시점보다도 더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예상했었던 수치보다도 더 아래쪽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좋지 않죠? 이런 모습들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주범은 또 외국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 쪽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내려가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의 수급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같이 밀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매매하는 게 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 있겠고요.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겁니다. 식료품과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만 오늘 상한가가 질비하게 나왔는데, 자, 그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아우 더럽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점이 종가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1.5%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267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좀 봐줄만 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더 밀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조금 이제 지지선을 통해서 2670포인트 근처까지 좀 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훅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막판에 떨어진 모습은 외국인들의 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대형주를 더 집어 던지는 모습 때문에, 자, 이 물량을 또 기관들이 충분히 받아줬으면 괜찮았는데 이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만 무려 7천억이 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였을 테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느냐. 일단 미국 쪽 반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쪽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또 지금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러시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쪽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 국면을 좀 보이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타나게 되면서 물가가 안정화되고 또 금리의 어떤 상승 속도가 조금 천천히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의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네, 시장의 어떤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죠. 일단은 뭐 저점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권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윈도 드레싱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에는 지금 음봉을 양봉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 같죠. 지금 보면은 거의 4%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 반등 세게 치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근데 더 많이 빠졌어요.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게임주랑 같이 와르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테마를 끼고 들어간 종목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볼게요. 마지막에 이제 2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가파라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자,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가파라지는 이런 모양새들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금융투자라든지 또는 연기금들이 매수를 좀 해주면 괜찮은데, 얘들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연기금이 마지막에 조금 사들이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7천억이나 넘게 팔아먹을 동안에 기관들은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조금 큰 소리 좀 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매수로 바뀌려면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금리를 우리나라 따라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죠. 그래서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푸틴, 이 시블루무 시키, 이 시키가, 좀 뭔가, 이제는 좀 개과천선을 해서 이제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물가의 안정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물가의 어떤 급등, 곡물 가격의 급등, 이 모양새들은 일단 올해는 피할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진정되는 효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의 어떤 불균형이 좀 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곡물, 식품
식품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약간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뭐 볼 것도 없지만은 오늘 현대차 하나 빨간색 들어왔네요. 현대차는 그래도 내리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뭐 10% 정도 한 모습입니다. 뭐 앞에 뒤에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렇게 괜찮네 라고 볼만한 종목이 없었어요. 오늘은 은행주들조차도 하락세를 같이 보였기 때문에 막판에 떨어졌거든요. 은행주들도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집어던지면서 이런 매도가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 하락하는 모양새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네,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넘어가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죠.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후 들어서면서 좀 빠르게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들은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이 모든 것이 다 외국인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어떤 배경에는 물가 상승의 원인은 푸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에코프로비엠이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LNF가 8% 넘게 하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죠. 첨보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 지금 올라간 거 없죠? 네, 위메이드는 7만원대까지 지금 찍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요?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자,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 이제 전부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뭐 다음 턴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엔터주, JYP 엔터, 넥슨게임, 이런 거 조금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오늘은 네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네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한 종목들 보시게 되시면은 뭐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5%대를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오후에 하락세가 좀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 근데 딱 5% 정도 빠진 이 파맵신이라는 종목이나 무학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순위가 25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257위 종목들이 네 257개 종목들이 5%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전부 다 5%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 정도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처럼 장이 이만큼 한 1.7%, 2.5%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5%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률 쪽을 보게 되면요. 팜스토리라든지 또는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 잘 보세요. 지금 시총이 지금 1000억대밖에 안 됩니다. 샘표 이제 2000억 올라서 5000억 된 거예요. KC피드 이런 거 지금 1000억대 1000억도 안 되던 종목이었는데 올라서 이렇게 된 거죠. 한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네 상한가를 이렇게 두 번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주, 식품주, 사료주 쪽도 전부 다 소형주 쪽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쪽은 없어요. 같은 식품주라도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7천억대 종목인데 4%나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확 드러나면서 또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소형주가 좀 올라가는 형태에서 테마만 형성되고 있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네,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10%대 정도 올라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5% 정도 올라간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얼마 안 됩니다. 한 뭐 92위, 자비스가 92위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250개, 그 다음에 지금 90개 정도 하면은 한 340개, 350개 정도를 보면 350개 정도의 종목만이 지금 5%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다. 그 중에서도 상승한 거는 90여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보합권 수준에 많이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어떤 포지션보다도 그냥 뭐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지켜보자. 좀 관망하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 이런 식의 어떤 느낌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앉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볼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현대차는 오늘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 쪽에서. 근데 이제 뭐 KTNG, 정밀화학 이런 것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뭐 0. 몇 프로 막 롯데정밀화학은 조금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뭐 다 별로죠.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이거 금융투자가 지금 오늘
집어 던졌으리라 생각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아마 일조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들어갔고요. 네이버, 카카오 뭐 등등등 쭉쭉쭉 매도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관 쪽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레버리지 팔아먹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었죠. 인버스를 지금 매수를 가장 많이 해줬는데 기관의 어떤 생리를 봐서는 인버스를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다음날 주가 오르는 경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밖에 오늘은 기대치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안 팔고 있었는데 많이 안 팔았었는데 엄청 팔아먹었죠. 하이닉스, 레버리지 다 팔아. 이거 지금 오후에 나오는 물량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2천억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거기에다가 뭐 오늘 신한지주 이런 것들은 주가 많이 안 올랐지만 매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수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네, 저 아래쪽에 있는 뭐 하나금융지주나 사도동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순매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의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대형주들을 때리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가는 이 묵직한 어떤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손이 쉽게 안 나가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라도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후에 더 밀렸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지 않고 일단 뭐 반응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확장이 됐을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뭐 지수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상당히 좀 냉각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자꾸 더 사고 싶고 막 많이 사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비중을 아주 조금만 한번 찔러보는 정도로 대응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일단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질이 나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미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에서 뭔가 다른 이슈를 통한 주가 반등을 모색하게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무료 방송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 라이브 방송에 꼭 오셔가지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또 풀이를 할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